만물유래는 전설야담, 호기심 역사, 단어원, 문화유래를 다룬 교양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백여우와 여우 누이. 옛날에 소금 장수한 사람이 가파른 고개를 넘다가 피곤해서 잠시 쉬었습니다. 소금 장수가 나무 밑에 짐을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더니 이내 잠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잠결에 사각사각 뭔가 긁는 소리가 들렸기에 소금 장수는 살며시 눈을 뜨고 일어나 소리 나는 곳으로 조심스레 가봤습니다. 무덤 근처에서 하얀 여우 한 마리가 해골을 긁고 있었습니다. 하얀 여우는 자기 머리에 해골을 끼워보고 잘 안 맞는지 다시 긁고 또 끼워보더니 한 바퀴 휙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백여우는 순식간에 머리 하얀 할머니로 변신했습니다. 깜짝 놀란 소금 장수는 숨어서 마저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로 변한 백여우는 마을로 내려갔고 소금 장수도 몰래 그 뒤를 밟았습니다. 여우 할머니는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으니 여우 할머니는 외할머니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백여우의 정체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대문 밖에 있던 소금 장수는 갖고 있던 작대기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누구냐고 묻기에 소금 장수는 외할머니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소금 장수는 무슨 비명이냐고 물었고 결혼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새색시가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해서 그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금 장수가 급히 그리로 가보니 새색시 방에 여우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다짜고짜 작대기로 여우 할머니의 정수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누가 말릴 틈도 없이 벌어진 일이었고 느닷없는 공격을 받은 여우는 깽깽 소리를 내며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해골이 벗겨진 백여우는 미련이 있는 듯 새색시를 쳐다보며 죽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엄청난 흉사에 충격을 받았지만 일단 기절한 새색시부터 깨웠습니다. 깨어난 새색시는 할머니가 여우로 변해 자기를 죽이려 해서 놀라 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소금 장수에게 고맙다며 살해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달이 지난 뒤 새색시는 예쁜 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새색시의 남편은 첫 아내가 죽어서 재혼했는데 두 번째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 삼형제만 보다가 뒤늦게 얻은 딸의 재롱에 세상 살아가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가축이 한 마리씩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을 불러 밤에 닭장을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맏아들은 몽둥이를 든 채 눈을 부릅뜨고 닭장을 감시했습니다. 그러다 밤이 깊어지자 졸려서 잠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맏아들은 여기저기 죽어있는 닭들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저녁 둘째 아들에게 마구간을 잘 지키라고 부탁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처음에는 잘 감시하다가 한밤중에 졸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에 죽어 누운 말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셋째 아들을 불러 외양간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외양간을 지키던 셋째 아들은 한밤중에 마당 저편에서 뭐가 다가오기에 잠든 척하고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놀랍게도 누이 동생이었고 셋째가 잠든 걸 보더니 황소의 똥구멍으로 손을 쑥 집어넣더니 간을 빼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황소는 음매 소리도 못 내고 푹 고꾸라져 죽었습니다. 누이 동생은 입을 쓱 닫고는 발뒤꿈치를 들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셋째 아들은 너무 무서워서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외양간에 죽어 있는 황소를 보고는 셋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새 잘 지켜봤느냐? 셋째 아들은 고개를 끄덕인 뒤 간밤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누이를 시샘하기로써니 그리 끔찍한 얘기를 지어낸단 말이냐? 고얀 놈, 꼴 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아버지는 셋째 아들의 말을 더 듣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셋째 아들은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강가를 지날 때 아이들이 자라 한 마리의 꼬리를 흔들면서 낄낄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불쌍하게 보였기에 셋째는 집 나올 때 형들이 준 돈을 꺼내 아이들에게 주고 그 자라를 샀습니다. 셋째는 자라를 강물에 놓아주었습니다.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한 스님이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뒤 셋째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습니다. 셋째가 갈 곳이 없다고 말하자 스님은 자신을 따라오라며 깊은 산에 절로 데려가서 같이 살게 해줬습니다. 셋째는 성실히 스님의 심부름을 하며 지내다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집에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처음에는 말리다가 고집을 꺾을 수 없자 셋째에게 호리병 3개와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위험한 일로 다급한 상황일 때 쓰라고 했습니다. 셋째가 오랜만에 옛집을 찾았으나 빈집처럼 조용했고 누이 혼자 있었습니다. 누이는 예전 모습이 아니라 충혈된 눈과 기조진 입 등 흉측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배고픈데 밥 좀 지어주겠니? 셋째는 태연한 표정을 지으면서 누이로부터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밥을 차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누이는 셋째를 방 안으로 밀어놓고는 달아나지 못하게 끈으로 몸을 묶었습니다. 누이가 부엌에서 상을 차리는 동안 셋째는 어렵사리 줄을 풀고 방에서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그걸 알아차린 누이는 셋째를 쫓아와서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거의 잡히기 직전 셋째는 초록 호리병의 마개를 열고 누이 앞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호리병에서 흘러나온 초록 액체가 가시넝쿨로 변하더니 커다란 덤불을 만들었습니다. 누이는 덤불에 걸렸지만 백여우로 변해 빠져나왔습니다. 어이쿠, 정말 요물이구나. 다시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셋째는 바짝 다가온 누이에게 파란 호리병의 마개를 열고 던졌습니다. 호리병에서 흘러나온 액체는 순간 거센 파도로 변해 물보라를 일으키며 백여우를 덮쳤습니다. 그렇지만 백여우는 빠르게 헤엄쳐서 빠져나온 후 셋째를 추격했습니다. 뭐야, 또 따라오네. 셋째는 있는 힘을 다해 달리면서 가까이 다가온 백여우에게 붉은 호리병을 던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호리병은 깨지면서 불바다를 일으켰습니다. 가시덤불과 물바다를 피한 백여우도 불바다는 어쩌지 못하고 그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휴, 정말 위험했어. 셋째는 스님이 준 3개의 호리병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스님의 정체는 산신이었습니다. 셋째가 자라에게 베푼 선행을 보고 갈 곳 없는 셋째를 보살펴준 것이었고요. 셋째는 집으로 돌아가서 청소한 후 마을 뒷산에 부모님과 2 형의 무덤을 만들었으며 선행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